네, 긴 명절 연휴 끝나고 저는 후유증이 올 줄 알았는데 코스피 보니까 명절 후유증 극복.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긴 연휴였어요. 네. 네, 긴 연휴 끝나고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긴 연휴 들어가기 전에 선혜 씨에게 선혜 씨 저는 연휴 동안 경제 뉴스를 잠깐 끊을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막 보이더라고요. 들리고 보이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게 지나가가지고 약간 잊혀졌는데 그래도 우리 선혜 씨는 또 늘 메모하고 또 공부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그냥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다 좋았다. 아, 네, 금값도 뭐 난리가 나고 증시도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환율도 조금 우리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 지금 거의 뭐 1.8%도 넘기면서 그러니까요. 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614선 단숨에 3,600 뭐 터치 정도가 아니라 지금 3,610선도 넘어서 주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약해졌죠. 그래서 하락 반전에서 지금 0.2% 약세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뭐 다 좋다 하는데 사실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소외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지수를 올리는 게 삼성전자가 5.6% 오늘도 하이닉스 10%대 봅니다. SK하이닉스 10.6%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LG 엔솔이 또 10%대 하락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큰 형들이 이 정도로 올라가 주는데 국내 증시가 2%대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쏠림이 있고 다른 것들은 또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명절 밥상에서 갈비찜만 유독 먹으니까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반도체만 먹으면 또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에 비쳤던 우리 상승 요정 바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긴 연휴를 끝나고 우리 또 긴급 진단으로 금요일 날 모시게 됐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 한 3kg 찌고 온 것 같아요. 3kg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제가 장가 가고 처음으로 명절. 처가 때 어르신들을 봤는데 야 끊임없이 먹이시더만요. 사랑이죠. 진짜 사랑인데 저 진짜 배탈 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또 즐기고 쉬고 오셨을 것 같은데 쉬는 동안에도 참 불안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워낙에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전반적으로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읊어주시죠. 일주일 가까이를 우리가 쉬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뭐 요즘에는 에브리싱 랠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주식시장의 포문을 이제 해외 시장을 열어보면 마냥 다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의 파티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뭐냐면 어쨌든 멀티플 점수를 주었던 섹터는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어쨌든 중심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반도체와 바이오테크입니다. 바이오테크. 물론 그 사이드 쪽에서 보면 전력 테마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쪽, 요 에너지 쪽에서는 좀 괜찮았으나 실제로 금리 인하 띠으로 올랐던 것은 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재미를 못 봤던 그러니 명암이 상당히 나뉘어졌던 상황인데요.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에는 명분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료 보면은 DDR5에 대한 단기적으로 이 가격, 스팟 가격, 계약 물량에 대한 가격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는 진정한 2, 3년짜리도 아니고 한 4, 5년짜리 긴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자리매김할 만한 명분을 확보한 추석 명절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휴 이후에 금융시장 투자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 보니까 뭐 심태기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일단 기판이 좋습니다. 기판이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심택이 있을 수 있고 대덕전자가 있을 수 있죠. 뭐 해성 DS가 좀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제일 높은 회사라서 좀 뒤늦게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삼성전기도 기판입니다. 그런 쪽에서 기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뉴스 다 점검하셨겠지만 오픈 AI가 만들어낸 또 AMD가 또 있었고 명절 전에는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스타게이트 관련된 또 수주 이슈도 좀 있었고 중요한 건 그러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집중하는 모습들인데 이게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버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오픈 AI에 대한 기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오픈 AI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냐? 그렇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의문점이 여전히 적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또 따지는 그런 상황 조만간 또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리나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준의 리더십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금리나 25bp는 오케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근데 50bp에 대해서는 약간 아리송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셧다운 것도 연결될 수 있는데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 내가 데이터를 확인할 게 별로 없어. 자료가 별로 없어. 이런 것들로 또 핑계로 돌리면서 B컷은 약간 한 발짝 머물 수 있는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단순하게 오늘 시장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쁜 음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제약바이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간밤에 또 있었던 철강 관세. 유럽. 이것 또한 철강 우리 포스코홀딩스로 대표되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기분 나쁜 3-4%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또 자동차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뭐 데이터는 괜찮으나 여전히 관세에 대한 폭격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로 머니가 계속 투입되는가라고 봤을 때 현미경으로 봤더니 로봇이 또 아침부터 매수세가 또 오면서 뭐 클로벗,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의 또 로봇 관련 종목들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그런데 여전히 10월 달에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타이트하게 모멘텀이 집중된 섹터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의 반도체 하나와 그다음에 기업별 그 에로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에 아마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10월 달에 라이징 스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오픈해보니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오늘 한국 시장 열어봤더니 재미가 없는 물론 일부 몇 개 종목들은 여전히 센 모습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에버리지 평균값을 보면 제약바이오도 재미없는데 이런 상당히 모든 에브리싱 랠리라고는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 우리 한국 시장 열어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죠. 일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5.8%, 하이닉스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오늘은 한미반도체도 지금 크게 관련 종목들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15%, 오늘은 네이버도 좀 크게 움직여서 6%대 상승해주고 있고 두에빌이 8%대 움직이고 말씀하신 로봇 관련주들도 뭐 클로벗이 지금 21% 이상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약세여서 약간 반도체 없으면 진짜 소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오늘 댓글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반도체 올라가고 지수가 상승하니까. 그런데 나 지금 뭐 바이오, 2차 전지, 뭐 금리 인하 수혜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그럼 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막 댓글에 갑론을박입니다. 아니야, 가면 그때부터 물린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야 돼. 가는 것만 가잖아. 양극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친척분들 많이 만나시면서 이제 저녁도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 가족들 중에 또 주식시장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화의 어떤 소재가 또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또 저는 또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 그렇죠.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얘기 꼭 나왔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떻게 봐? 이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네. 지금 따라 사도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그래, 옮기는 건 어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연휴 끝났습니다. 연휴 끝났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완전 무장하셔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또 투입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이제 급습한 거는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네. 이제 10월 중순서부터 이제 약간 작은 기업들은 이제 11월 중순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여러분들은 성적표를 받아보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기존 주도주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기존 주도주를 버려야 해? 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 그러면서 방산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점점 평화 협정, 평화, 피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는 모멘텀, 단기 모멘텀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건 투자 심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뉴스플로도 점검해 오면 이 방산의 대표적인 현대, 로템, 항공우주 등등의 LIG, 넥스원 등등의 이 수주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제 낚시질할 만한 시기가 이제 4분기거든요. 그러면 자 어디에 무게추를 달아야 돼? 어닝? 아니면 새로운 수주, 계약 체결, 아니면 전체적인 이 트럼프가 이 저울질하고 있는 이 협상의 어떤 평화 무드, 이게 가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내 동승해야 돼. 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이긴 한데 어닝만 모자라면 이거를 비우고 넘어가기가 애매합니다. 왜? 3분기 성적표가 괜찮을 거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무엇을 지금 학수고대할까요?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알래스카 LNG 그렇죠. 프로젝트에 대한 네. 진짜 수주는 언제 터지는 맞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예요. 여전히 아직은 한 건도 없어요. 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관세 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또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이 또 이번 추석 명절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으르렁대는 싸움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그 저변에는 미국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땡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고 또 한국에게 지금 깡패질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3분기 조선주 실적 좋을 거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주의 어떤 선가에 대한 계약 실제 오픈을 해보면 이 한국 조선주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현재 스팟 이렇게 그냥 무난한 수주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바로 큰 매머드급 이 LNG 프로젝트가 도대체 언제 터지느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23년서부터 조선주가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2024년부터 조선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2023년에 이 레포트를 읽어보면 엄청난 스트롱 바이콜을 외쳤던 게 조선주 담당한 애널리스트인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근데 그 레포트를 까보면요. 수주가 터지고 있는데 조선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셔야 합니다. 사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였어요. 그러다가 에이씨 안 해. 그러면서 2023년도 뛰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지금 사이클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 조선주를 빼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논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번 3분기 어닝하면서 준비하면서 일정 부분은 조선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들. 하나 더 원전입니다. 지금 조방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사실은 젠슨 왕도 얘기했듯이 가장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두 번째, 로봇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전력입니다. 네. 자,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 단순하게 전력기 관련된 종목만이 아니라 저는 전력 생산의 캐파를 갖고 있는 전력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원전이고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끝날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다가 한 종가에 한번 사고 넘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생겼던 오픈AI가 쏘아올린 작은 공들의 함축된 의미는 바로 전력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죠. 하지만 어닝 모멘텀은 그렇게 섹시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방원 중에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그래도 눅눅하게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은 순서대로 얘기했던 조선과 일단 방산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다소 모멘텀 플레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바턴을 아니야 뭐 너 지금 예전에 그 조방원 주도주를 가지고 지금 또 울고매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그거 갖고 계시고 네. 새로운 돈은 반도체를 가야 되는데 너무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기판 자체가 올라오는 게 단순하게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냐?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이게 한번 차트를 볼까요?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해성 DS입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9%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한 번 더 볼까요? 삼성 심텍홀딩스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비슷하네 차트가. 비슷하죠? 해성 DS는 아까 볼까요? TLB는 오늘 음봉을 때려 맞네요. 네. 음봉을 때려 맞긴 한데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의 흐름일 겁니다. 삼성 전기. 삼성 전기가 안 나오네요. 하여튼 뭐 비슷한 모습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기판에 관련된 종목들을 따라 사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면 저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상투에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잠깐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샘 알트먼이 어쨌든 오픈AI가 계속 지금 뭔가 수직 계열화 하려는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이 빅테크 내에서 뭔가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결국 부채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돈이 돌고 투자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칩을 어디다가 실장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판에다가 실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2022년, 2023년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 기판 애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재무제표 까면 답이 다 나오는데 매출이 만약에 이제 2배가 올랐습니다. 기판 애들이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그 2배가 아니라 한 4배 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큰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 이 PCB 업체들의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죠.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가 영업 레버리지 굉장히 큰 섹터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2023, 2024 굉장히 반도체 낸드 불황이었잖아요. 다들 떨어져 나갔어요. 첫 번째, 경쟁자들이 일단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럴 때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뭐 합니까? 캐펙스 투자 안 해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성 DS, 심텍, 대덕전자들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캐펙스 증설을 단행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대표이사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공격적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AI 시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되질문해요. 그러면 기자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 기판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들어오면 영업 레버리지가 효과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분기 어닝 시즌 도래합니다. 그러면 기판 애들의 실적은 아마 조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매출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오더가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애널리스트 코멘트나 아니면은 회사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희들의 ASP가요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해성 DS는 2026년, 2027년 PER이 6,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후발주자 얘 싸네?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알아채고 밸류에이션 싼 놈을 지금 사고 있는 흐름이 나온 거고, 원래 심텍, 대덕전자들은 12배에서 16배 PER 밴드에 있어요. 그러면 기판 애들이 최고 호황기 때 25배까지 갔던 여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결과는 뚜껑은 내년 뚜껑 열어봐야 되고 내후년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PER 15배 내외는 그렇게 비싼 영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후년이 갈수록 PER은 더 밴드가 낮아집니다. 영업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흐름 봤을 때 AI의 큰 빅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초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높이는 상향 초기 진입 시점입니다. 네. 자, 제가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레포트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레포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재미없는 종목이지만 삼성전자 레포트 오늘 나와서 말씀드려요. 목표가 저희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으로. 네, 11만 5천을 올렸어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자, 3분기 보세요. 영업이익을 10.2조 원으로 전망을 합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QQ 얼마입니까? 117%인데요. 제가 볼 때는 10조 넘을 것 같거든요. 더 상회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4분기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볼까요? 거침없는 50만 원. 직주. 네,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네. 메모리가 주인공인데, 자, 메모리. 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의 정당화입니다. 지금 반도체 이 종목들이 단순하게 그냥 버블이다라고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유가 주가의 어떤 월봉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그렇게 썩 반론을 제시는 안 하실 수 있어요. 자, 월봉을 이렇게 보면 다른 종목 봐야 되겠다. 심텍홀딩스 지주사 한번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어때요? 이제 이때 최고 호황기였거든요. 이게 2022년에 PCB 기판의 최고 호황일 때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 도달하진 못했죠. 그렇죠. 자,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여력이 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거 맞히신 분들은 뭐가 있어요? 뭐 해줄 건데? 뭐 식사를 왜 우리랑 해요, 저기? 그런 거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런 그런 거. 박지훈 부장과의 뭐 이벤트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퀴즈 뭐 어때요? 이때와 이때의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같은 PCB 업체인데 이때와 이때가 굉장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심텍 볼까요? 심텍. 정확히 언제랑? 2022년 2020 우리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시점 끝나고 또 쫙 올랐잖아요. 네. 왠지 코로나 때보다 경사도가 더 가파르긴 하지만 그렇죠. 뭐 다른 아마 회사들 해봐도 비슷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심텍의 월봉이죠. 네. 하나 더 볼까? 대덕전자도 볼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의 주가를 봐도 비슷합니다. 2022년 얘는 이제 거의 뭐 육박했네요. 자,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뭐든지 품귀했습니다. 그때는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올라온 거죠.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지니
소비자의 수요 그만큼 그 이상만 증설하면 돼요.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얼마만큼의 증설을 해야 할지가 가늠이 됐었어요. 네. 언제? 2022년 때는. PCB 업체들뿐만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장비 회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MLB 관련된 회사도 다 비슷할 겁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왜?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을 얼마나 대충 알잖아요. 아이폰을 얼마나 소비자가 쓸까? 삼성 갤럭시 폰을 얼마나 쓸까? TV 가전 요거 얼마나 수요할까? 이 전자레인지 얼마나 팔까? 이런 거거든요. 비슷해요. 네. 근데 이번의 사이클은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 불가. 왜? 이 현상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저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만들어낸 뭔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공급량에 관련된 이슈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는 뭔가 물량의 싸움, 이런 증설의 어떤 싸움이라면 지금 뭐냐면 공급의 어떤 ASP, 마진의 어떤 빅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흥분되는 차트가 저는 기판의 차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판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강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조정받으면 이건 꼭 담아가셔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기판. 이거고 저는 기판의 모멘텀은 단순하게 반도체 D램이 아니라 소캠 아시죠? 소캠으로 이어지고 DDR5로 이어지고 MLB로 이어진 연쇄적인 이 모멘텀이 계속 터집니다. 바로 AI의 빅사이클은 전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판은 반드시 있어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기판과 더불어서 소재라든지 이런 소부장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베타값보다 훨씬 두세 배 이상 커질 섹터가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판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부장님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도 아까도 오늘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수급으로 넘어간다. 어떤 분은 조선주 팔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는 것들은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다. 대세는 반도체다. 섹터가 요거 팔고 옮겨가는 뭐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판을 원픽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더 간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머니 무브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기판의 스펙트럼 확대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기판이 PCB라고 한다라면 이제 PCB의 원재료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성장 초입이긴 하지만 이제 올해 11월, 12월이 되면 유리 기판이 등장합니다. 유리 기판도 기판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물론 탑픽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를 통해서 여기에 벤더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벤더들을 아마 묶어서 아마 매수하시면 굉장히 수익률이 아마 섹시하게 아마 효자 역할을 할 만한 영역이 저는 기판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그칠 만한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PCB의 기판이 점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외국인들과 기관인들에게 굉장히 아마 매력적으로 아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목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주와 기존의 방산주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다 비워내기에는 불안하실 겁니다. 왜? 어닝에 대한 부분을 점점 다가갈수록 모멘텀은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포기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두 다 비워낼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기판 좋다고 하시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사요? 기판 뭐 사요? 그러니까 아까 최선우주 탑픽은 네. 삼성전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여줬던 뭐 대덕이라든지 심텍도 보여주셨고. 자,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기존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해성 DS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다만
저기 해외 공장에서의 공장 가동률만 봤을 때는 제 탑픽은 일단 심텍입니다. 심텍이고 심텍과 대덕전자를 같이 견주어서 보셔도 되는데 네. 새롭게 밸류에이션으로 좀 저렴하게 좀 사시려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해성 DS가 좋은데 좀 새로운 거 없어? 라는 질문이 바로 유리기판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애매하긴 합니다. 공시를 보면 얼마 전에 증설 공시를 한 회사가 냈어요. 그게 JNTC거든요. 차트가 요래요. 다른 PCB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회사인데 증설을 했으니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수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지금 순서를 기다린다라면 이거를 주봉을 한번 보면 이 정도면 부담이 없지 않느냐. 월봉을 보면 이 정도면 더 부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NTC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또 광고? 광고 한번 듣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마음 또 열고 봐주시고 2부에서는 이야기하다가 몇 종목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시 오늘 이제 시장 마무리되면 또 주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쭉 이제 달려가는 그렇죠. 시장인데 네. 오늘도 시장은 괜찮은데 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요, 코스피 1.8% 상승, 코스닥은 다시 양전해서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네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오른다 얘기를 하다가도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환율 이야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1,400원 뉴노멀 시대가 왔다 얘기를 했는데 1,400원 훌쩍 넘어가지고 1,420원대. 오늘도 1,420.6원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가장 좀 걱정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정말 힘들게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참 어떻게 보면 고민하게 되는 내가 갖고 있는 투자한 자산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가 많이 있죠. 금도 한번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해보려고. 좋죠. 지금 금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돌잔치 때 금반지를 선물한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면 만약에 선물하면 걔는 진짜 찐 친구야. 그러니까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돈에 80만 원 지금. 8, 90만 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카톡으로 반돈짜. 반돈도 비싸요. 반돈이 지금. 어디야? 굉장히 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스당 4천을 넘어서는 약간 좀 간밤에 좀 밀리긴 좀 했어도 금이 사실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는 먼저 스타트가 남들은 이런 얘기하죠. 교과서에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해지 자산이다.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 뭐 달러에 대한 뭐 매수 오히려 투자 매력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안전 자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사들였다. 예전에 러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단행한 제재가 뭐였습니까? 러시아의 달러 보유 자산의 동결화.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거죠. 네. 달러 자산의 동결화가 되자마자 그 옆에 있던 중국이 딱 보더니 야 이거 내가
미국의 달러 국채도 엄청 들고 있는 상태인데 나 이거 불안하네. 그러면 달러 자산이 아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금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금을 그때부터 굉장히 매입을 하기 시작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도 왠지 비달러 자산에 대한 매입이 어느 정도는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립이 되면서 점점 달러에 대한 달러 외에 어떤 금가격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항상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결국 중국을 또 한 번 계속 공격을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에 국채 이자도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미국이? 네. 너 요만큼밖에 안 줘?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압박을 하게 되면 할수록 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저희 권하민 연구원이 지금 달러가 1,400 원 달러가 1,420원이 넘었죠? 네, 지금 상황에서 1,419원, 20원 그 사이예요. 네. 결론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레포트를 정리를 했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7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엔화의 약세. 네. 대규모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 지출 등 이른바 오랜만에 나오네요.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서 이런 엔화의 변화가 생겼고 다시 재현된다. 그렇죠. 저기 유럽의 프랑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프랑스도 유로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계속 얘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일본이든 프랑스 유로화든 결국 넌 US 통화가 이번 추석 때 굉장히 부진했다. 한마디로 저희 원화도 넌 US 통화잖아요. 같은 띠으로 같이 약세가 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달러 값이 올라왔는데 결론. 그래요. 알아요. 유럽과 일본들의 무슨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는 있는 거 압니다. 그거 결국 소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역시 정치적,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금 셧다운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려가 만약에 자유롭지 않다라면 유럽과 일본처럼 달러에 계속 초강달러가 간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냈고요. 향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지속 여부와 경제지표 향방에 따른 페드의 금리 유동성으로 시선이 옮겨갈 필요가 있다. 결국 다시 달러의 약세는 나올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셧다운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9일째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죠. 네.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리스크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물론 공화당 네 탓이야, 아니야 너 탓이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결론은 이거 얻지 못하면 또 부결이죠. 60표. 그래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네.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만약 셧다운이 다음 주 예정된 미국 9월 CPI와 PPI 발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계속 지표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명확한 데이터를 빨리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셧다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수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재밌는데 10월 16일이 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목요일 정도 될 공무원 거예요. 월급 날이래요. 이게 만약에 이어지면 재정 운영 마비 논란이 더욱 부각. 요건 더 재밌는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나 단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요거는 좀 주식시장에 조금 불편합니다. 네. 실제로 페드워치상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율에 또 미치는 영향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20원 내외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점점 1,400원 초반대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급도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목요일 날 야서 업데이트를 했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이 수급? 뭐였죠? 기간이 주구장창 빠지는데 패는데 네. 올라가는 종목. 이거 뭐 의심이 좀 있다. 의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어떤 형태가 됐냐면 오늘도 지금 9% 오르는 겁니다. 오늘도 9% 올라요? 오늘 9% 오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목요일에 왔을 때 11% 오르고 오늘 9%.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월에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체제가 만약에 나오고 모멘텀이 나오잖아. 이때 기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약간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종목들만 너무 매수하지 말고 네. 틈새 시장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률에 도움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니까 한번 쭉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워낙 그래도 난 미국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최근에 토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AI 토큰.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레포트 한번 업데이트만 해드릴게요. 이 5종목을 저희가 AI 토큰 마진을 높이는 5대 핵심 기업으로 오늘 아침에 선정했어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요거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을 해야 되고 토큰이 뭔데요? 요거는요. LLM이라는 한 기본 단위로 입력, 출력, 과금 단위, 연산량 단위래요. 그래서 토큰 경제가 개화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 코어위브 엔비디아 간밤에 사상 최고가 네. 올랐죠. 네. 그래서 UAE. 버티브 홀딩스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해야 되는 종목.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의 목표가 300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요런 AI 토큰이라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나오는 새로운 키워드여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토큰 옛날에 이제 박 부장님 때 버스 탈 때 넣었던 게 토큰 아니에요? 저는 뭐 토큰 세대는 아니고요. 그때는 아니시구나. 이제 예. 회수권. 네, 말죽거리에서 봤어요. 예. 뭐.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저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일본 얘기가 하니까 아직 신임 총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네. 가장 유력한 가장 다카이치 사나에 네. 사나에노믹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2의 사실 아베노믹스. 그렇죠. 약간 일본 경제, 일본 증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쪽도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일본한테 관심을 두기에는 우리도 지금 잘 가고 뭐 미국도 좋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 확대가 일본 목표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일단 이게 일본의 통화 정책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나올 수 있는 이 금융 환경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집중해서 판단하자라면 일단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실제 외사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점검할 때 어떤 포인트로 점검을 하냐면 야, 잘 봐. 일본도 제법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내수 쪽에 일본들은 오히려 오히려 더 점수를 주는 그쪽 평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인덱스 플레이와 약간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한국을 더 점수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 한국에는 물론 일본에도 뭐 반도체 회사가 있다 하지만 거기 디램 가격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낸드까지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낸드의 1, 2등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은 테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법 개정은 어차피 하는 거잖아. 여기에 큰 섹시함은 주진 않아요. 3차 상법 개정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너희들 그거 보고 내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들어오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배당,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야 니네들 어차피 지금 예탁금이 만약에 80조라고 하면 80조가 100조가 되고 100조가 120조가 되는 흐름이 지금 현재 스탠스로는 될 것 같진 않아.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냐면 배당 분리과세가 만약에 뭐 지금 뭐 25였다가 네, 뭐 35였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이게 당장 연내로 해결이 되면 전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올 것 같고 개인들이 엄청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배당 좋은 거 좀 한 10개만 줘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부장님은 이런 질문 꼭 듣겠어요. 꼭 들어요. 방송 준비보다 더 빡세게 준비하고 갑니다. 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제가 물어봤어요. 반문하죠. 혹시 1년에 걷어들이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 이거 내년에 저기 좀 팔려고 대기가 때문에 되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그래서 조그만 상가. 얼마 안 돼. 그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려면 임대 수익에 관련된 여쭤보면 7%? 6%에서 네. 8% 사이? 그러면 거기다 또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조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그 세금 걷어들이는 거에 이상으로 만약에 배당의 분리과세가 25% 된다라는 뭐 30% 된다 모르겠습니다만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내가 이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해도 이쪽으로 가서 내가 1년 정도 묵혀두고 배당 받고 세금 낸다 하더라도 여기서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라는 그렇죠.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순간 선순환 구조의 유동성 장세에서 탈피되는 새로운 뉴머니의 인컴이 되잖아요. 그러면 볼륨감이 커지면서 3,500이 아니라 4,000, 4,200, 4,300이 되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빳빳한 새 돈이 시장에 들어와야 주식 레벨업이 되는 거지. 그 돈이 그 돈이고 너 이거 입장권 받을게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네. 나 저 원전에서 먹고 판 돈이에요. 너 이거 어디서 효성중공에서 팔고 이렇게 먹고 돌면. 이거 어디서 저 이거 이차연 취소 개손절하고 나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이 흐름이라면 주식시장의 한국시장의 K증시의 레벨업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주식시장의 어떤 친화적인 생각은 이해가 되나? 네.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빨리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이 내 어떤 정권의 연장선상에서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럼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식도요. 어떤 특정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바이오가 다음날 임상 3상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어. 네. 주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다른 물질 가지고 기술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 한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또 오르겠죠. 갑자기 이 가격에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한데 주가 또 오르죠. 그런데요. 그 경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섹시한 모멘텀을 따발총들을 따다다닥 주고 있는데 그 상승의 어떤 경사도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요. 한 번 세게 얻어맞잖아요. 그 다음 얻어맞으면 좀 덜 아파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당 있잖아요. 계속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계속 잘해주잖아요.
여자친구 고마운 줄 몰라. 그건 뭐 반대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 안 해주다 무서운 아빠가 가끔은 이렇게 사탕 던져 용돈 만 원 줘. 눈물을 흘리죠. 우리 아니에요. 아빠는 고마운 왜 줄 자꾸 알아요. 그래. 지속적으로 잘해줘도 서로 그러니까. 잘해줍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버넌스 관련된 이 상법 개정 플러스 등등의 이런 정책의 어떤 입안 정책 실행 관련돼서는 뭔가 빠르게 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내 스탠스는 요거야라는 것만 일단 네. 보여주고 이렇게 선물 보따리는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면 지수 레벨업과 이 새로운 머니 플로우들은 부동산 진짜 그들이 원하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가 한 번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씩 그들은 1년에 절대 그런 더블 3배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안전하게 10%만 나와도 정말 이렇게 놉니다. 돈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일본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밸류업의 프로그램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더 평가로 봤을 때는 더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 더 싼 흐름이니까 좋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총리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을 때는 또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가진 매력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이야기를 네, 이제 금리 향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 원래는 예정이 좀 돼 있었는데 신임 총리 예정자 유력한 그분께서 약간 좀 제동을 거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쪽으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장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 좀 해줘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흐름은 이제 10월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가 이제 스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가 좀 더 하향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10월 달 이 이벤트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3분기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면 그때 오히려 매수 전략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방은 제한적이고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적인 추세적인 아마 하락은 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부장님 모셔봤을 때 우리 하반기 좀 기대하고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섹터들인데 저는 엔터 좀 움직여야 되고 뭐 바이오는 진짜 금리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이었는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반도체로 가니까 그런 친구들도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반도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일찍부터 좋아요. 자, 오늘 사실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나와주셨습니다. 명절 또 이후 지나고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 주식 오늘 함께 해주신 박지훈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휴가인데도 오늘 주식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진짜 제가 오랜만에 고향 갔다가 왔잖아요. 이제 사투리로 오늘 징하게 나오기 싫었거든요. 징하게 출근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요. 좋죠. 월요일날 출근했으면 더 나오기 싫었을 텐데 금요일 하루 또 일해주니까 다음 주 또 일할 맛이 나겠죠. 자, 코스피 1.5%대 약간 상승 탄력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상승폭 계속 유지되면서 3,605선이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